지식 중산층에 도전해 보십시오. 뇌생남녀 프로젝트 4회차 영화 지식 시작하겠습니다. 해설과 함께 진심으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헐리우드 배우이자 자선활동가로 할리우드의 황금시대에서 영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활동했으며 미국 영화연구소 선정 여배우 부문 스크린 전설 3위로 선정되었고 베스트 드레서 부문 명예의 전당 여배우로 선정되었다. 은퇴 이후에는 유니세프에서 난민 구호 활동에 전념했으며 대표작으로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이 있다. 현재까지도 만인의 연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와우! 정답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헵번은 20세기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세기의 미녀로 그리고 유명인으로의 부와 명예 대신 허기에 굶주리는 난민 아이를 품에 안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펼치던 소셜테이너의 선구자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드라마나 영화 속 소품에서 변치 않는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의 얼굴이 걸린 액자를 우리는 종종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오드리 헵번은 10대 초반 시절엔 발레리나를 꿈꾸었으나 사춘기 때 키가 부쩍 자라면서 포기해야만 했죠. 2차 대전 기간 중에 전쟁과 아버지의 나치당 지원 이력 등으로 겪은 고통, 영양실조와 공포심으로 힘든 시절을 보낸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녀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4개의 시상식인 에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아카데미 어워드, 그리고 토니 어워드를 모두 수상한 연예계 그랜드슬램 달성 12인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세기의 역작 로마의 휴일. 원래 로마의 휴일은 영화감독 프랭크 카프라가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캐리 그랜트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주연으로 촬영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조지 스티븐슨에게 갔다가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하게 됩니다. 와일러는 진 시몬즈를 앤 공주 역으로 쓰고 싶어 했지만 스케줄과 예산 문제로 당시 무명의 연극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을 주연으로 캐스팅하며 최고의 흥행과 20세기 최고의 여배우를 발굴한 감독으로 남게 되죠.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의 연이은 흥행으로 오드리 헵번은 1950년대 그녀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20세기 최고의 미녀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좋지 않은 피부에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닐 수 없는 볼품없는 외모, 각진 얼굴과 매끄럽지 않은 콧등 같은 심한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1961년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출연으로 다시 한번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검정색 선글라스와 드레스를 입은 여주인공이 보석상 앞 쇼윈도 앞에서 커피를 든 채 도넛을 먹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한 영화 속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에서 담배를 처음 펴본 공주 역할과는 달리 실제로는 골초로 유명했는데요. 헵번의 지독한 담배 사랑은 결국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결장암의 원인이 되었죠. 헤어스타일 그리고 드레스는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스타일로 변형되어 유행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헵번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은 지금도 세월에 뒤처지지 않는 세련됨과 품위를 간직하고 있죠. 로마의 휴일에서 선보인 단발 헤어컷 역시 헵번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퇴 이후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했던 오드리 헵번은 1992년 암 투병 중에도 소말리아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튤립국은 벌레 그리고 쓰레기까지 뒤져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헵번이 죽기 직전까지 자선 사업과 난민 구호에 몰두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말론 브란도와 제임스 딘이 반항적인 미국인 남성을 의물함으로 표현했다면 이 배우는 이미지를 사랑스러운 변절자로 재창조했다.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사회운동가로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하나로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며 오드리 헵번과 함께 1960년대 초중반 과도기를 상징하는 배우이다.
대표작으로 스팅, 내일을 향해 쏘라 등이 있고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의 주역이며 영화계 최후의 클래식 시대 스타로 불리우는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폴 뉴먼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 쉐이커 하이츠에서 태어나 1943년 오하이오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조종사를 지망하였으나 그가 생맹이었던 터라 조종사 과정에서는 제외되었고 대신 뇌격기의 무전수경 후방기총 사수가 되기 위한 기본훈련 과정을 하와이에서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어벤져 뇌격기의 후방기총 사수로 항공모함에 배치되었다가 1945년 오키나와 전투를 앞두고 에식스급 항공모함 벙커1에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뉴먼이 탑승할 뇌격기의 조종사가 귀염증으로 그라운딩 조치되면서 후방사수였던 뉴먼도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고 그 덕분에 벙커1이 오키나와 전투의 와중에 일본군의 카미카제 공격으로 입은 참화를 피할 수 있었고 종전 후 뉴먼은 1946년 워싱턴에서 제대했습니다. 예일대 연극대학원 스쿨 오브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 수업을 쌓은 뒤 1955년 예수의 성배 이야기인 은술잔으로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뷔작은 대실패였고 얼마나 영화가 혹평이었는지 나중에 그가 대배우로 성공한 뒤 TV 방영 계획이 잡히자 제발 시청하지 말아달라는 신문 전면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서 예상외로 높은 시청률이 나왔지만 뉴먼이 시대극 영화에 출연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했는지 이후 배너를 제작할 당시 폴 뉴먼에게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지만 거절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1956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복싱 영화 상처뿐인 영광에서 가난한 무명복서 그라지아노 역으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영화의 원제이기도 한 Somebody Up There Likes Me 하느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대사는 냉소와 유머가 뒤섞인 그의 캐릭터를 드러내는 유명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공동 주연의 테네시 윌리엄스 원작 1958년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로 할리우드 톱스타로 자리 잡게 되며 1958년 길고 긴 여름날로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거머쥐며 할리우드의 정상급 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론 브란도, 제임스 딘과 함께 50년대 미국의 청년 문화를 상징하는 배우로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보여준 강한 야성성이나 모성애를 자극하는 제임스 딘의 위태로운 반항아 이미지와는 달리 도시인의 풍모가 강한 냉소적이고 이지적인 반항아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미국 쿨남, 시크남의 원조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출중한 연기력에 비해서는 상복이 상당히 없는 편이어서 1958년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가 물을 먹은 것을 시작으로 무려 6번이나 연달아 주연상 후보에 오르고도 탈락하는 쓴맛을 보았고 결국 62세가 된 1987년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컬러 오브 머니로 주연상을 수상하기는 했으나 이번에도 보나마나 안 줄 텐데 뭘 이라는 생각으로 시상식에 불참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유머는 외모도 외모지만 새파란 눈이 특히 유명한데요. 당시 팬들이 말하길 분명히 흑백 영화에 출연했는데도 폴 뉴먼의 눈은 컬러인 것 같더라. 얼마나 유명하면 폴 뉴먼 자스 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허구한 날 눈 좀 보여줘요 라고 부탁해대서 귀찮아했고 일부러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녔다고 하네요. 오늘은 중산층이셨나요? 지식 중산층이 되시는 그날까지 퀴즈로 풀어보는 지식 대한민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럼 다음 섹션에서 뵙겠습니다.